14번.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엘니뇨는 그 온도가 상승하는 거 우리가 배웠을 때는, 그리고 라니냐는 온도가 내려가는 것, 이런 정도로 배우셨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묻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대륙 간의 어떠한 그 바람의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엘니뇨와 라니냐인데, 여기가 서태평양 부근이니까 인도네시아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쪽을 페루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태평양, 그리고 여기가 동태평양. 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전향력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바람은 항상 북쪽에서는 우측으로 향한다 라고 하는 거 배우신 적 있죠. 그래서 그 바람이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중에 어디로 불기 시작하는 거죠? 서태평양 쪽으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수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쪽에서는 어디로 불어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불어가는 거죠. 공기의 흐름이 자꾸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무역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역풍. 지금 여기는 적도지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라든지 페루 이쪽은 다 전부 다 적도지방이기 때문에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맞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전부 더운데 해수면 위쪽 부분도 그러면 사실은 태양 에너지를 동시에 받는다는 얘기니까 덥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더운 바람이, 더운 해수면과 더운 바람이 어느 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쪽으로만 쏠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해수면에 어떤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자꾸 이쪽으로만 부니까. 그렇죠? 해수면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태양 에너지를 자주 받고 많이 받고 한 상태에서 얘네들은 열이 뜨거워지면 뭐가 일어나요? 증발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태양열 에너지에 의한 공기 분자 덩어리들이 상층으로 상승하게 되어서 구름 덩어리 같은 것들을 자주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해수면 가까이 있으니까요. 자꾸 이제 상승되는 기류에 의해서 여기 부분에 있는 수분 같은 것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구름은 구름인데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먹구름 같은 것들, 그 구름들이 많이 자주 생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지방은 약간 열대 우림 지방임과 동시에 습하죠. 비가 자주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있는 공기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증발되어서 상층부로 뭐가 자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기 분자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고기압이 여기가 형성이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된 거예요? 공기 분자들이 위로 다 빨려 올라갔으니까 인도네시아 부분에는 저기압, 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로우라고 표현할게요. 인도네시아 부분에는 저기압, 그리고 상층부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증발된 공기 분자의 흐름에 의해서. 고기압은 항상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해요? 저기압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자꾸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저기압이 될 가능성이 커요? 무역풍 쪽이, 페루 쪽이 저기압이 되기 쉽죠. 그러니까 이 고기압 덩어리들은 반대편으로 향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저기압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쪽이 저기압인 거죠. 저기압을 형성하고 있었던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점점 뭐가 많이 쌓이게 돼요. 공기의 어떤 양이 점점 커지게 되죠. 여기에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무거워지니까 떨어지게 되죠. 여기 침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페루 지역은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는, 서로 간의 어떤 순환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도네시아 부근으로서 무역풍이 불어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열이라든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고 수분 덩어리들이 자꾸 증발하게 되니까
구름이 자주 형성이 되고 결국 밑에 있는 부분들의 그 공기의 기류의 흐름이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면서 증발되니까 이쪽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인도네시아 하층부 그러니까 지표 가까이는 저기압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해륙풍 그리고 육지풍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된 것들은 항상 기압이 저기압으로 향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부분에 한 지상 1km 올라가게 되면 내가 지금 들어오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고기압은 내가 생각하는 바람이 부는 방향의 반대 부분 한 상층 1km 부분에서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불게 되어서 이쪽에 저기압대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 고기압이 유입이 되니까 침강하게 되더라.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고기압이 되고 이 고기압이 되는 게 계속 다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기압은 저기압으로 향하게 되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또 인도네시아로 부는 그래서 무역풍이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상황은 됐어요. 그 다음에 해수면이 기울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멈춰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해수면에 어떤 평형을 이뤄내야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한 만큼 이쪽을 채워줘야지 돼요. 그걸 뭐가 채워주냐면 용승류라는 것이 채워줍니다. 바다 밑부분에서부터 채워져서 올라가요. 얘를 우리가 용승류라고 해요. 밑에 바다 밑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추운 겨울이에요. 그래서 표층수 그러니까 윗부분이 막 얼어서 거기가 춥다고 해도 밑에는 어떻게 돼요? 좀 따뜻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야 이제 식물의 어떤 수중 생물권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가 굉장히 더워요. 그럼 심층부는 어때요? 좀 차가워야 되겠죠. 그래야 또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이 엄청 덥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지금 있는 심해층의 온도는 어때요? 낮다는 얘기야. 그게 얘네들이 기울기가 해수면의 기울기가 반대로 기울어지면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용승한다라고 하면 여기 오는 물은 차가워요, 더워요? 차갑죠.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차갑고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차갑고 밑에 영양염류 그러니까 조금 풍부한 어떤 영양 물질들 같은 것들이 같이 올라오는 거죠. 이런 애들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 얘네들 덥기만 하면 사실은 덥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뭐 어장들이 좀 물고기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히 차가운 물이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영양 덩어리들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물고기의 어종도 같이 살면서 좀 풍부하게 어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부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에. 그런데 엘니뇨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져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가지고 구름대를 형성해서 여기서 비를 내려줘야지 되는 이 현상에서 그러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갑자기 구름이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하냐면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 사이 이 부분에서 구름이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가 막 내려. 비가 내려. 그리고 수위도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만큼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한 이 정도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사실은 조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가 자주 와야 돼. 비가 자주 와야지 되는 곳이야. 지금까지 그래 왔어.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열대우림에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만약 불이 나면 인도네시아 얼마 전에 화재 한번 크게 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건조한 기후가 형성이 되면서 한번 불 나면 엄청나게 크게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페루 지방에는 이만큼밖에 안 기울었으니까 용승류가 올라올 것이 그렇게 많지 올라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운 거 혹은 영양염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어장이 약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대부분 맨날 한 12월 달 이때쯤 이랬대요. 그러니 어부들이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을 안 하게 되죠. 물고기 잡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좀 쉬자 라고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쉬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빠가 와갖고 같이 놀아주기가 좋죠. 그래서 이때 우리한테 축복을 내려주려고 나한테 이러한 선물을 줬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엘니뇨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불러요? 아기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겁니다 라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라니냐는 뭐겠어요? 라니냐는 엘니뇨와
그 독립적으로 볼 수 없어요. 같이 어떻게 연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라니냐는 무역풍이 너무 센 거야. 이번에는.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죠. 이제는. 무역풍이 너무 세니까 얘네한테는 비구름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도 일어나고 여기는 어때요? 얘는 원래 건조하잖아요. 이쪽은 건조한 상태에서 더 건조해지면서 또 먹을 게 없어지는 현상이 라니냐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는 라니냐가 일어나면 이쪽은 용숙류가 엄청 올라온다는 얘기니까 더 차가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차가워진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14번.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관한 설명. 그래서 엘니뇨는 상대적인 현상이래요. 그렇죠. 라니냐는 무역풍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서태평양의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라니냐 할 때는 무역풍이 강하게 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답 일단 1번.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요. 그리고 2번 보시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열대 동태평양에서 중태평양에 걸친 광범위한 구역의 해수면의 온도 상승 자체를 엘니뇨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요, 서로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대 위상을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관계를 가지는 자연계의 진동 현상입니다 라고 돼 있고,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의 기압이 높아지고 이쪽의 기압이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서태평양의 기압이 높아지고 남태평양의 기압이 내려가는 남방의 진동의 어떤 압력의 변화 현상이 일어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도 마찬가지로 얘까지는 다 맞는 거죠. 그래서 1번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1번으로 찾아내시면 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